자, 이제 적중예상 문제입니다. 자, 적중예상 문제는 여러분들 이게 직접 여러분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 선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1회 시험부터 쭉 다 본 다음에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선별을 해 놨거든요. 중요한 내용들도 물론 선별을 해 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읽어보시고 들어가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조사본문 2의 개념과 측정이죠. 자, 개념과 측정. 자, 첫 번째 문제.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개념적 정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아닌 거를 갖다 고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만의 특유한 요소나 성질을 갖다가 적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정의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자, 순환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순환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예요. 자, A가 B고, B가 C고, C가 다시 A고. 자, 요것만 두 개만 읽어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특유한 요소, 성질.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혹은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적 정의라는 것과 요 위에 있는 지문은 서로 상충하는 그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적극적 혹은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자, 한번 볼까요? A는 B다 라고 해버리면 A는 B네 라고 그냥 알 수가 있죠. 근데 A는 B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A가 B가 아니면 뭐란 얘기예요? 그럼 C도 될 수 있고 D도 될 수 있고 E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다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특유한 요소나 성질 여기에 또 반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요거와 같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인 경우에. 근데 적극적이나 긍정적인 표현이니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이 분명해서 요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의미를 공유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걸 책을 안 봤다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입니다. 개념적 정의의 예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무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중량이에요, 중량. 자, 그러니까 뭐 생각할 거 없겠죠. 불안은 주관화된 공포? 자, 요게 조금 헷갈립니다. 공포는 공포인데 주관한가? 라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모른다 치고. 지능, 추상적 사고 능력? 자, 지능, 사고 능력 A가 B라고 하는데 B일까 말까? 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적극적이라면서요. 긍정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추상적이라는 게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결혼 만족? 자, 배우자에게 아침을 차려준 횟수. 자, 이게 결혼의 만족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요거 아니면 요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근데 결혼 만족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결혼 만족이라는 거는 자, 서로 사랑한다. 아니면 서로 배려해준다. 서로에게 맛있는 거를 차려준다. 아침을 차려준다. 자, 요게 아침을 차려준다라는 거 측정하는 거 하나가 있다라면 요거로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한 거죠. 그 중에 하나를 갖다 물어본 거기 때문에 얘는 적합한 겁니다. 이거를 안 했을 뿐이지 이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했다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주관화된 공포, 추상적인 사고 능력, 요걸로 답을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추상적이면 안 돼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개념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면서도 틀릴 수 있는 함정들이 있죠. 그런 것들만 잘 피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사람들이 동정심을 측정한대요. 동정심을 측정을 한대요.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동정심을 뭐 어떤 건지는 몰라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정의. 자, 이러한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 그냥 바로 나와야죠. 어떤 걸 측정해내요? 그러면
조작적 정의예요. 그냥 이거 무조건 공식처럼 나오는 내용입니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정의한다. 조작적 정의. 자,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응시켜서 제가 하라고 익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실제 관계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와는 정반대임을 밝혀주는 그런 검정 요인은, 자, 이거 내용들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읽어보자고요. 외적 변수, 외생 변수, 억제 변수, 왜곡 변수. 자, 모른다고 치고, 자, 정반대 나너 좋아해. 근데 정반대는 나너 싫어해. 나는 누구한테 다가가서 좋아해 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은 싫어해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왜곡된 거죠. 잘못 전달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찍어낼 수가 있어요, 답을. 근데 억제, 내가 좋아한다라는 걸 억제시킨다? 그런 개념을 외생 변수, 이게 외부에서 오는가? 외적 변수, 밖에 있는 건 뭔가? 라고 생각한다면 얘들은 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뜻을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이렇게 그냥 찾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속 변수. 자, 연속 변수는 쭉 연결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종. 자, 백인종, 흑인종.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두 개가 연속돼 있나요? 백인은 백인이고 흑인은 흑인이죠. 우리같이 황인종은 또 황인종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소득 0원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고, 범죄율 0%일 수도 있고 몇 %가 될 수도 있고, 거주 기간 한 번도 안 살았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오랫동안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1번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그림까지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답을 그냥 찾아내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사실관계를 약화하거나 줄여주거나 약화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검정 변수. 자, 아까 우리가 왜곡이라는 거는 생각을 했으니까 왜곡은 아니겠죠. 근데 줄여준대요. 내가 너를 좋아해 라는 걸 갖다가 줄여준대요. 줄여준다라면 잠깐 누르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을. 자, 그러면 여기서 억제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선행 변수와 매개 변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은. 왜? 선행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요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매개가 된 거고, 옆에서 뭐가 영향을 준다? 이건 조절된 거고, 그 다음에 선행 변수는 이 앞에 뭔가가 또 있는 거겠죠. 그쵸? 그럼 요거만 생각을 해놓으면 답은 3번. 그대로 그냥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익혀가지고서 그냥 외운 다음에 하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생각만 한번 해봐도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 고득점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략 과목 제가 하라고 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 변수. 자, 이 단어만 알면 그냥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자, 이분 변수, 이분 투미닛이 아니에요. 그쵸? 그게 아니죠.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제일 먼 것은, 자, 속성의 유무에 따라서 속성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네요. 자, 어떤 사상의 극단적인 특성을 갖다 강조할 때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맞네요. 자, 질적 변수를 갖다가 다별량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변화할 때, 질적 변수는 우리가 숫자화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않아, 요거를 다별량 분석하면은 가지고 있다면 만족도가 얼마나 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이것도 해낼 수가 있죠. 연속 변수는 자, 0에서부터 어느 순간까지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변수가 아니죠. 이게 몇 개로 쪼개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만 조금 해보시면 그냥 다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조사법문은 2에선 다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에 알맞는 것은, 그래서 뭐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A는 뭐라 그래요?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각 관찰자가 변수의 단 하나의 범주 이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것들은 다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배척해내는 거죠. 그리고 B는 모든 관찰자가 빠짐없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범주에. 자, 이거를 만들었다라면 이 안에서 이 특성 A라고 생각했다라면 이 A는 어떤 거를 측정하든지 거기에 대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자, 그래서 보면은 모두 다라는 느낌. 여기는 모두 다라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한다면 상호배타성, 포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글만 알아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그냥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 아래 보면은 그 뒷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상호배타성, 포괄성 수가 있고, 자, 37번. 자,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일정 규칙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하는 것은 일정 규칙에 따라서 수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관찰, 척도, 측정, 가중치. 수치를 부여하면 이거는 얼마만큼 돼? 저거는 얼마만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읽어보지 않아도 이건 얼마만큼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뭐 이론이 아니고 거의 국어 문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 0점에서 100점까지 했습니다. 자, 30점. 자, 어떤 집단은 30점을 줬는데 어디서는 60점을 줬어요. 이거 쭉 연속된 척도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을은 갑보다 2배만큼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다? 갑이 30, 을이 6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고서 2배니까 2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딱 걸려들 수 있을 만큼 함정을 갑은 을은 갑을 이거 바꿔놨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답, 이 중에서 답이 아닐까?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다음 것 또 볼게요. 을이 더 지지하지만 왜? 60점을 줬으니까 그 차이가 2배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이 중에서 어떤 얘기가 돼요? 이 얘기가 되는데 요거랑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랑 서로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것도 상충이 되고 요것도 상충이 되고.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갑과 을의 평가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나오니까 여기는 평가를 다 해놨는데 얘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답이지? 어떤 게 답이지?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짜 여기서는 국어만 가지고는 무조건 찍다가 함정이거든요. 자, 어떻게 등간 척도는요. 제가 이렇게 쭉 어떤 선상에 있는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중에서 뭐 100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자, 100개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점수가 되더라도 그거를 갖다가 몇 배가 된다, 몇 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꼭 기억해 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자, 2배라고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혀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봐서 이런 거 특이한 거구나. 자, 특이한 거 하나 나왔어요. 이런 건 익히기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고득점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다가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카페에다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더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